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어느새 조지프나이의 위대한 수업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21세기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국제 리더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에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조지프나이의 위대한 수업 6강 요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국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리더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은 자유세계 질서를 확립했죠. 그보다 더 과거 20세기 초에 미국은 신흥 패권국이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였지만 리더는 아니었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힘의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 후 국제연맹 설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극적 행동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게 침략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죠. 글로벌 사회에는 한 가지 명확한 명제가 있습니다. 강대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공재는 항상 무임승차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공짜에 자원을 투자해야 하냐는 논리이죠. 이와 같은 논리로 1930년대 미국은 평화라는 글로벌 공공재에 무임승차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 그 누구도 평화를 제공하지 않았죠. 그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루스벨트와 트루먼 대통령은 1930년대에 미국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토대를 마련했고 국제연합 UN을 창설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를 설립해 여러 나라를 도왔고 1950년 UN을 통해 한국전쟁에 개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국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죠.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게 놔둘 수 없고 모두 돈을 내야 한다고 말이죠. 반면에 바이든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겠다고 공언합니다. 이런 외교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더 중요하죠. 동아시아의 정세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지프나이가 보기에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동아시아 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불편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미국 중심의 자유국제 질서에 불만을 품고 있죠. 하지만 두 나라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는 지능 권력이고 중국은 떠오르는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저물어가는 권력인 러시아는 그냥 내버려둬도 될까요? 조지프나이는 지능 권력이 뜨는 권력보다 더 위험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능 권력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전쟁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상황을 타개하려 했죠.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점점 남성의 평균 사망 연령은 낮아지고 수출은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정보 기반 산업 육성에 실패했고 경제개혁은 신흥 재벌 세력의 저항에 가로막혔습니다. 러시아는 잃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패권전쟁 전략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하고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등 점점 위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반면 중국은 떠오르는 권력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기도 하죠.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소련과 미국 간의 관계처럼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지프나이는 이러한 접근이 적절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냉전 시대와 다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 관계가 존재하고 인적 교류도 활발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자 다른 노선을 가는 디커플링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뿐 아니라 생태적 상호의존 관계가 생겼기 때문이죠. 생태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이를 외면하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냉전 시대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시대였지만 지금은 훨씬 복잡한 세계가 되었으니까요. 21세기 미국의 역할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동맹국을 군사, 경제, 생태 문제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상호 협력하여 글로벌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 협력 시대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선 냉전 시대처럼 하드 파워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소프트 파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둘을 적절히 사용하는 스마트 파워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조지프나이의 강의는 마무리됩니다.
조지프 나이의 수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칭찬해주세요. 강의를 정리하면서 정치적 입장의 발언은 빼려고 노력했지만 흐름상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누군가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의문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무조건적인 지지나 비난보다는 유익한 내용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